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의 수능이 과연 어느 정도 시험의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또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수시 원서 접수하시게 될 때 어떤 점들을 유념하시게 되어질지, 또 앞으로 정시는 어떻게 되어질지 대략적으로 간단히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1, 2022, 2023학년도의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봅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시험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9월에 학생들이 이제 11월에 보게 되어질 수능을 우리가 9월에 원서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 수능 응시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021학년도에 전체 재수생, 재학생, 검정고시 학생의 수험생의 숫자가 43만 9,434명이에요. 2022학년도로 가면서 50만 9,821명, 그 다음에 2023학년도 50만 8천, 그 다음에 30명 정도니까 학생 수에 감소되어지는 것이 2021학년도에 멈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50만 명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34만 6,673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36만 명,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가면 35만 명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고, 그리고 2023학년도로 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 같은 경우는 1471명 정도 1.9%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13만 3,070명에서 2022학년도에 13만 4,834명, 2023학년도에 14만 2,303명이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점들은 2023학년도에 14만 2,303명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면 2023학년도에 재수생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이 점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은 뭐냐면 재학생의 비율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재학생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1471명 정도로 줄어든 데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1.6%, 7,469명, 그 다음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1,211명 정도로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은 감소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는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재수생의 비율을 2021, 2022, 2023학년도에 인원과 그 다음에 비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021학년도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재수생의 비율을 합치니까 숫자가 14만 6,761명이에요. 그리고 비율로 봤었을 때 29.74%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2학년도는 14만 9,111명이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비율을 따지면 29.74%,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 2023학년도는 15만 7,791명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합친 숫자가, 그리고 비율은 31.05%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29.24%에 비해서 31.05%이기 때문에 결국 재수생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죠.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에 대한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전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29%였다면 올해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31% 정도의 비율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약 2%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2%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생의 비율이 약 31% 정도의 비율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꼭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1%가 늘었다, 2%가 늘었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별에서 보게 되면 또 주목할 점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그쵸? 첫 해연도고, 그리고 문이과 통합에 따른 결과가 작년에 우리가 다 나타났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문과 계열에서 재수생들,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삼수생들 포함을 해서 결국은 이과생의 점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문과가 가는 길이 있고 이과가 가는 길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에서 문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많았어요. 하지만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일반과, 다시 말하면 문과의 원서를 썼었을 때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대거 문과의 자연계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영역별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국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가 35만 7,976명이었고 비율로 따지니까 70.6% 정도의 비율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비율이 65.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9.4%에서 34.1%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는 53.2%였는데 올해는 비율이 50%로 줄었고, 오히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은 38.2%에서 43.7%로 증가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생 수를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 수는 다소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50만 9,821명에서 50만 8,030명 정도로 1,791명이 감소가 되어졌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재학생의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1,471명이 감소했고, 이에 반하여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8,680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은 문과의 선택 비율은 줄고 이과 학생들의 선택의 비율은 늘었다는 점이에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여기서 통합적으로 나타났지만 과탐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증가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전체 구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률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38.2%에서 43.7%로 증가했다는 점이나 언어의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29.4%에서 34%로 증가했다는 점은 사실 비율적으로 봐서 매우 큰 폭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 전형에서 문과의 일부 구간에서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수시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특히 주목할 점들은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의학 계열 상위 학과 쪽으로는 경쟁률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결국 입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재수생, 삼수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자, 재학생의 비율은 자 2017년도에는 87%,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85%였다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봤더니 비율이 83%로 계속해서 재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졸업생의 비율은 2012년도에 12%여서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16.07% 정도까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보통 대략적으로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재수생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50% 정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57% 내에서 60% 정도의 학생들만이 9월 평가원 시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수생은 수능에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수능에. 그만큼 수능이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6월이나 9월에 재수생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수생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구간은 수능에 가야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 기준으로 16.07%의 비율이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50% 참여했다고 보면 결국은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약 31%에서 32%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재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졸업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과연 뭐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입시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첫 번째는 정시 모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는 결국은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죠. 한 번 시험을 본 사람들보다는 두 번 본 사람들, 1년 공부한 본 사람들보다는 2년이나 3년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문이과 통합에 따라서 수능의 영향으로 문과 교차 지원의 기회가 확대가 되어진 이과생들에 대한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했었죠.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점수가 마이너스 닿게 돼요. 다시 말하면 더 낮게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교차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과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문과 학과가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이런 이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을 보니까 정시 모집에서 1095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삼수생 이상의 합격자가 20.4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정시에서 삼수생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 재수생, 삼수생 비율을 합친 비율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시에서는 30%, 40%에 육박한다고 봐야 되고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은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 삼수생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고3 아닌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에요.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는 내신관리,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에 전력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에서는 최저 충족이 안 되죠. 결국은 이러한 학생들이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학 계열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정시가 확대가 되어지고 또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재수생, 삼수생들이 강세가 벌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 예정자들은 수능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재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학계열의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것도 이와 더불어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수생과 재학생의 학력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이 느는데 가장 주목할 점은 재수생의 비율이 느는데 그 재수생의 비율 중에서 재수, 삼수, 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첫 번째예요. 수능 시험을 한 번 보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는 한 번 더 보는 재수생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보는 삼수생이나 사수생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점수가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재수생 안에 삼수생이나 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삼수나 사수하는 학생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대부분 의학 계열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문과보다는 자연계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요소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정시에서 표준점수 100분위를 통해서 입결, 다시 말하면 입시의 요소로만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시험은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작용이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수능은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그리고 정시에서는 표준점수 100분위를 활용한 입시의 가장 중요한 표준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양립하기가.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정시에서 수능을 통해 가지고 표준학력 지표로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의 난이도가 낮으면 수능에 만점자가 100명이 나오거나 500명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정말 입시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평가원에서는 수능을 교과 범위에 맞춰서 쉽게 낸다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게 정시와 수시 두 가지의 전형에서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결국은 뭐냐면 삼수생, 사수생,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면 결국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득점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결국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 같은 경우도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국어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96.3점, 그 다음에 재수생의 평균 점수가 109.6점이라고 했었을 때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죠. 수리 가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재수생이 105.8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6.7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재수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2023학년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2022학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주목할 점.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줄지만 재수생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재수생의 비율이 더 확대됐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과에서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 점 말씀드렸고, 특히 주목할 점들은 재수생 안에 삼수생이나 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고득점자들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왜? 수능이라는 것이 단지 정시로만 활용이 되어진다면, 또는 수능이라는 것이 단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에 쓰일 수 있지만, 수시와 정시에 동시에 중요한 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게 되어진다면 이런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죠? 물론 그게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서 기회가 발생이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 전반적으로 실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재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득점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수생이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얘기일 뿐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념하시게 되어질 때 원서 지원 6개를
무조건 다 상향. 그리고 원서 지원에서 안 되면 나는 재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재수를 한다고 해서 꼭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수를 해도 내년에 가면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 내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는 상향 지원의 목표 지원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수시라는 것은 꼭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반드시 한 개 대학이나 두 개 대학은 적정 안정 지원하셔서 반드시 붙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고 한다? 그럼 의대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오래 가는 방법이 있다. 오래. 하지만 올해 내가 의대를 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첫 번째는 내년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올해 반드시 대학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년으로 갔었을 때 의대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수를 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오르고 재수를 한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 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수생에서 상위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재수생, 3수생, 4수생들처럼 다시 말하면 고재수 학생들이 점점점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수생 안에서는 3수생, 4수생, 5수생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험과 학력의 충족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해서 꼭 답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 이 점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3수생, 4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코 수능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원하는 대로 수능 최저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마음은 오랜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보시고 같이 하셨던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내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첫 번째는 올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반드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올해 원서 지원이 반드시 어떻게 한 개 대학이나 두 개 대학은 최소한 꼭 붙는 원서 지원이 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무쪼록 원서 지원 잘 하시고 좋은 결과로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